지구촌 최대의 겨울축제,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의 평화와 화합,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평창올림픽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경남에 있습니다. 부족한 관심과 지원 속에 희망을 꿈꾸고 한계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기적을 일궈가는 사람들. 경남의 빙상장에서는 매일 작은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 창원의 한 빙상장은 불을 환히 밝혔습니다. 창원시 휠체어 컬링팀 선수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분위기는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하고 하니까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둥글고 납작한 돌을 빙판에 미끄러지게 해 하우스라 불리는 표적 안에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인 컬링.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 패럴림픽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선수들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는 점이 보통의 컬링 경기와 다릅니다. 비장애인 컬링은 브루시를 통해서 스위핑을 해서 더 멀리 스톤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휠체어 컬링은 샷 한 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정확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초시계로 스톤의 정확한 속도를 재는 정태영 씨는 팀의 핵심 전력 선수입니다. 사고로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정 씨가 처음 장애를 마주했을 때는 괴로움이 컸습니다. 정 씨가 장애를 딛고 나서게 한 것은 빙판과 스톤, 컬링이었습니다. 힘들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달라진다는 의미라면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반대가 된 거예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실함으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해가는 휠체어 컬링 선수들. 지난 2007년 동호회 활동으로 시작한 경남 컬링팀은 10년의 세월을 거쳐 강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휠체어 컬링 선수권대회 우승에 이어 2018 평창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도 배출했습니다. 전용 컬링 경기장도 없이 일궈낸 결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하나, 둘, 셋. 곰돌이 화이팅! 창원의 또 다른 빙상장. 동계올림픽 인기 종목인 쇼트트랙 연습이 한창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9명으로 구성된 경남 유소년 쇼트트랙 선수들입니다. 힘든데 재밌어요. 하면 할수록 더 알아간다는 느낌? 초수가 줄여지면 0.1초라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데도 성취감이 커요. 빠른 속도가 관건인 쇼트트랙. 기록 경기인 만큼 코너링에서의 시간 단축에 집중합니다. 코너 돌 때 왼발을 더 낮추려고 하는 그것을 연습하고 있어요. 오른발은 누구나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왼발을 더 잘해야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어요. 실내에서는 경남 유소년 쇼트트랙의 간판 김서연 선수가 빙판 위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이미테이션 훈련 중입니다. 김 선수는 올해 초 제98회 전국 동계체전 쇼트트랙 여자 초등부 경기에서 1000m와 2000m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힘든데 하고 나서 실력 늘면 뿌듯해요. 쇼트트랙은 우리나라 장거리 잘 타기 때문에 잘하는 언니들이랑 같이 경쟁하려면 체력 훈련도 많이 해야 돼요.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바람은 전용 연습장이 아니라도 충분한 연습 시간과 장소를 보장받는 것. 경남의 빙상장은 선수 연습 시간이 따로 배려되지 않아 대부분 매일 부산과 창원을 오가며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차를 타요? 거의 4시간씩 타요.
사실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있었다면 선수로서 훨씬 훈련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했겠어요. 네. 어떨까요?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자거나 더 먹을 거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 다음 동계올림픽의 꿈나무입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싶어요. 금메달. 동계올림픽의 꽃 아이스하키 종목에도 미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경남 유소년 선수들이 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시작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유소년팀 경기지만 몰입감 있는 경기 운영에 쉽게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이 팀의 이름은 창원 데블스. 2017 전국 동계체전에서 아이스하키 초등부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저희 팀은 2011년도에 창단이 돼서요. 그다음에 지금 구성원들은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렇게 구성된 유소년 클럽팀입니다. 저희가 창단하고 이제 3년째부터 저희가 이제 체전, 제일 큰 대회인데 동계체전을 참가해서 이제 은메달을 땄고요. 그 다음에 동메달 따고 그 다음에도 이제 동메달 3회 연속 출전해서 지금 메달을 획득을 하고 있어요. 창원 데블스가 팀 결성 초기부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은 탄탄한 팀워크. 선수들은 빙판 위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경기를 이어나갑니다. 스틱으로 빙판을 내리치는 거는 패스를 달라는 의미고요. 일단 선수들끼리 빙상장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밖에서는 안 들릴지 몰라도 같이 얘기하면서 하고 있어요. 대화로 충돌을 방지하고 완성도 높은 빠른 패스를 만들어 골 결정력을 높입니다. 그냥 함께하는 운동이어서 협동력도 키우고 그럴 수 있어서 좋아요. 동료들끼리 협동하면서 골을 넣을 때가 제일 기뻐요. 신체 전반의 균형과 순발력, 빠른 판단력까지 필요한 아이스하키. 훈련 과정도 고됩니다.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부터 전속 질주하는 스케이팅 훈련, 퍽 드리블 훈련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퍽을 공부하면서 내가 시간을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 꽂아봐, 여기. 꽂아봐. 전 국가대표 출신 감독의 지도에 선수들의 노력이 더해져 창원 데블스에서는 매년 2~3명의 유소년 국가대표가 배출됩니다. 네, 현재 저희 팀에서 이제 한 총 6명 정도가 이제 국가대표 팀으로 배출이 됐고요. 이제 훌륭한 선수들이 배출이 돼서 또 이제 경남 창원 아이스하키를 좀 명성을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스하키 종목도 많이 좀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땀과 열정으로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경남의 빙상계 꿈나무들. 이들이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는 올림픽 성화의 불씨가 경남에 도착했습니다. 남해바다 위 구축함 문무대왕함에서 진행된 세계 최초의 군함봉송과 이순신 장군의 불굴의 호국정신을 재현한 거북선 성화봉송,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우포늪 이마배 봉송 등 다양한 이색 봉송으로 경남 8개 시군을 거치며 성화의 불씨를 큰 불꽃으로 키워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원의 육상 성화 봉송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생도들의 절도 있는 제식 동작을 배경으로 성화봉에 불꽃이 옮겨붙고 이어지는 카퍼레이드 구간을 거쳐 창원 시내로 들어섭니다.
시민주자에게 불꽃을 전하는 최영탁 생도. 학창시절 쇼트트랙 선수였던 그에게 성화봉송 참여가 남다릅니다. 그 성화를 달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올림픽을 참가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선수단은 아니로 참가하지만 이 성화봉송으로 올림픽을 참가한 것 자체가 너무 뜻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지난 2009년 일반인 최초로 양궁 국가대표가 된 황생욱 씨도 경남의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습니다. 제가 양궁 국가대표 컴파운드 부분에 대표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종목이 올림픽이 없었기 때문에 올림픽에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돼서 정말 행복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습니다. 과거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였던 길태호 교장 선생님입니다. 좌측에서 보면은 우리가 건국 이래 최초의 금을 딴 양정모 선수가 함께 선수생활을 했고요. 그 옆에는 88 올림픽에 금을 딴 한명호 선수도 같이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메달리스트로 촉망받았지만 모스크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루 앞두고 머리를 50바늘 이상 꿰매는 부상을 당해 올림픽의 꿈을 접었습니다. 이후 40여 년이 흐르고 경남의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며 올림픽 참여의 꿈을 마침내 이룬 교장 선생님. 즐거운 춤 동작으로 벅찬 기쁨을 표현합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참 너무 좋습니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창원시 휠체어 컬링팀 선수들도 성화봉송 주자로 나섰습니다. 평창 패럴림픽 국가대표 상비군 조민경 선수가 남편 정태영 선수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나란히 휠체어를 끌며 무사히 완주에 성공합니다. 뿌듯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네요. 멋지다 이런 모습, 이런 말들이 너무 힘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패럴림픽도 있다는 거 한 달 뒤에 패럴림픽이 있으니까 이 성원을 그 패럴림픽까지 그대로 좀 이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휠체어 컬링 화이팅! 화이팅! 영광의 그날을 꿈꾸며 좌절과 고통을 이겨내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올림픽에 도전하는 경남의 사람들.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경남에서 펼쳐지는 올림픽 도전 기능.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오랜 시간 뿌리 내리며 지역만의 문화예술 색채를 만들어 나가는 극단들이 있습니다. 창단 50주년을 맞은 밀양의 극단 메들리와 밀양의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30주년을 맞은 연희당 거리태. 올해 43년차 진주의 전문극단 현장까지 지역민의 희노애락을 담은 작품을 무대 위에 펼쳐내며 교감하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무대를 넘어 관객이 주인이 되는 무대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경남에서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지역의 극단들. 그들과 함께 경남의 문화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밀양의 한 소극장. 무대에 조명이 켜지자 배우들의 목소리가 캄캄한 공간 가득 울립니다.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는 일 아구나. 설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한꺼번에 50만 원 다 내요? 네? 지방에서 상경한 20대 사회초년생의 고민과 현실을 그려낸 1인극 토로.
주인공 강민지 씨는 밀양 출신 연극 배우입니다. 이러고 있다. 이게 10분이 무대에서 10분이 진짜 전혀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거를 버텨내려는 힘은 일단은 공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아무래도 제 이야기였지 않았을까. 극단 메들리에는 강민지 씨처럼 밀양에서 태어나고 자라 긴 시간 인연을 함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역시. 큰 무대들을 뒤로하고 밀양행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서울에서 하고 왔지만 처음 왔을 때 사실 그 주변 분들이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밀양이 좋고요. 또 제가 배웠던 곳에서 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고 그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싶고 또 식구의 개념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울 가버리면 이 고향은 누가 지키나요? 지역에서 출발한 토종극단 메들리. 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밀양에 뿌리를 내린 지 50년 세월이 흘렀고 지금까지 100여 편 이상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맥이 끊길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았고 또 결혼해서 밖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았고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다 보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던. 메들리가 다시 관객 앞에 설 수 있는 데에는 단원들의 헌신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컸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좀 힘 모아가지고 극장 만들어 보자. 페인트 칠도 하고 못질하고 그다음에 아는 그 목재소의 그 사장님한테 의뢰해가지고 좀 협찬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의자 만들고. 극단 50주년 기념 공연이 있는 날 연극 세대 공감의 막이 올랐습니다. 전 제가 엄마였으면 이렇게 짜증을 부린 제가 미워서라도 안 들고 올 건데 저희 엄마 굳이 들고 오실 겁니다. 어린 딸에 대한 엄마의 사랑을 그려낸 연극 엄마. 관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관객들도 그 취지에 공감하며 단원들과 정겨운 한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저는 서울에 있는 큰 극단 이런 거 부럽지 않고요. 제가 50년 역사를 가진 이 극단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크고 그래서 더 보람되고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밀양 연극촌을 만들어 지역에 뿌리 내린 또 다른 극단도 있습니다. 악단의 애잔한 연주와 함께 대중가금 아리랑의 막이 오릅니다. 기뻐서도 부르는 이 아리랑 고개.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한 연극 아리랑. 독립운동가의 고장 밀양에서 선보이는 의미 있는 공연입니다. 1919년 3월 13일 밀양 장터에서 일어났던 영남 최초 만세운동의 뜨거운 현장부터 3.1운동 이후 해외로 독립운동 기지를 옮겨 활동했던 애국지사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원형 극장에 울려 퍼지는 총소리와 배우들의 실감나는 액션 연기가 극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가족과 나 자신의 삶은 버린 채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이야기에 객석은 숙연해집니다. 우리의 최후 목적을 도달할 날이 올 때까지 싸울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 선선한 여름 밤 공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탁 트인 야외 공연장. 이곳에서 펼쳐지는 수준 높은 공연에 배우와 관객은 하나가 됩니다. 이번 축제에서 성벽극장의 첫 무대를 장식한 이 공연은 연희단 거리패의 작품입니다.
올해로 31년을 맞은 극단으로 지금까지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는 17년 됐고요. 저희가 축제 밀양 연구촌에 연희당 거리패가 내려와서 여름에 좀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만든 민간에서 만든 축제인데 이게 조금 관객들이 좀 많이 사랑을 하시고 또 시나 이쪽에서도 많이 좀 그다음부터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렇게 해서 점점 규모가 커진. 밀양 연극촌은 1999년 연출가 이윤택 선생이 연희당 거리패와 함께 밀양시 부북면의 한 폐교에 정착하며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연희당 거리패는 밀양 연극촌에 본부를 두고 서울과 부산의 극장을 운영해 공연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문화 공연에 목말라 있던 지역민들에게는 밀양 연극촌이 시원한 샘과도 같습니다. 저희가 연기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요. 저희가 뭐 서울에 가서 연극을 볼 수도 없고 가까운데 이런 곳이 있어서 저희는 연기 공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평소에도 많이 보러 오기도 하고. 밀양 연극촌의 또 다른 야외 공연장인 숲의 극장. 어린아이부터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가족극 심청마을 이야기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쾌한 몸짓과 생동감 넘치는 표정. 한눈에 봐도 앳된 모습의 배우지만 수준급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야, 이 봉사야 어리석구나. 내 딸 팔아내는 땐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요. 평생을 어린 배우들의 열연에 관객들은 극 속에 푹 빠져들어 소리내 웃기도 하고 함께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연극은 밀양의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극단 반달에서 준비한 공연입니다. 어린이 음악교육극단 반달이라고 해서 밀양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있는 극단이에요. 이렇게 매년 정기 공연을 올리고 축제도 참가하고 또 몇 년 전에는 김해 또 가족극 그 경연대회 나가서 대상도 타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전통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어린이 극단입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고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년 8월이면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곳은 진주의 한 소극장입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배우가 되는 특별한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배우들의 표정과 대사가 특징인 무대. 경남 문예회관의 연극교육 프로그램 국민 배우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배우들은 모두 아마추어들로 지난 4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후 매주 서너 차례씩 연습을 이어오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평상시의 삶은 좀 무료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내 몸에 늘 있고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긴장을 하고 있어도 그걸 내가 긴장하고 있다고 인식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데 이제 무대에 쓴다든지 이거는 그런 긴장감을 이제 새로 느끼는 거죠. 연극이 없을 때 시민 배우들은 생업에 종사합니다. 이 약국은 시민 배우 이재원 씨의 직장입니다. 매일 10시간 넘게 환자들을 상대하는 이 씨는 같은 공간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배우에 도전했습니다. 저희 수업이 월요일에 있었는데 보통 월요병이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월요병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자꾸만.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 환자를 대할 때 또렷한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려 노력하는 이재원 씨. 메시지와 감정이 극대화된 연극 대사를 매일 연습하다 보니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출 선생님, 고능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대사를 할 때 객석 맨 뒤쪽에 있는 그 귀머거리 높아도 알아들을 수 있게
대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거를 제 일상에서 치환해 봤을 때 제가 어떤 일상에서 읊는 대사들, 그러니까 제가 환자한테 건네는 말들도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좀 반성을 했고. 예술을 통한 일상의 변화가 국민배우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연극을 통한 시민 배우들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8개월간 이들을 지도한 극단 현장의 고능석 대표입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의 경험을 일상으로 가져오고 일상에서의 깨달음을 다시 무대 위로 가져가는 순환을 통해서 자아를 완성하고 이걸 바탕으로 관객과 만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무대 위에서는 배우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깊이를 계속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배우의 길이고 그걸 확장하는 삶의 길인 거죠. 배우의 길은 곧 삶의 길이기에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셨네. 오랜 인생의 경험과 연륜을 무대 위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염선희 씨. 입에서 그만 살살 녹아요. 40년 교직 생활을 접은 뒤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는 곳이 이 연극 무대였습니다. 친구들이나 같이 간 동료들 그런 사람들이 요새 뭐 하냐 엄마 집에서 진짜 재미없게 사는 거 그래 아는데 나는 이쪽에서 나가 그런다니까 전부 다 놀래고 또 남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안 살아봤던 거 그쪽으로 그 좀 이입이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 8개월간의 변화와 노력을 관객들에게 한꺼번에 선보이는 날. 시민 배우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관객석이 북적이고 박수와 함께 연극이 시작됩니다. 전문 배우들의 무대처럼 완성도가 높지는 않지만 열정과 노력이 살아있는 무대에 관객들도 온전히 빠져듭니다. 배우와 관객의 교감 속에 공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관객들한테 에너지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연습할 때보다는 훨씬 그래서 더 좀 힘도 낸 것 같고 목소리도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족과 동료의 색다른 변신에 관객들도 놀랐습니다. 제 친구가 정말 저랑 같이 평범한 직장인인데 새롭다. 지혜가 저런 면이 있었구나.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첫 번째가 우리의 동료가 확장된 거죠. 외롭게 연극을 하다가 같은 언어를 나누는 사람들이 더 생겨서 좋고 거꾸로 우리한테 이제 활력을 많이 주셔서 좋고 잘 하셨으니까 더 계속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예술이 부족했던 경남 곳곳에 단단히 뿌리내려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지역의 대표 극단. 지역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문화 공연에 목마른 이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네 이야기로 지역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들.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와 함께 일상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며 지방 문화의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계절 봄부터 파릇하고 싱그러운 향기로 가득한 여름을 지나 그윽하고 운치 있는 가을, 그리고 한적하고 고요한 겨울 풍경까지 경남은 매 계절 다른 색깔과 향기로 가득합니다. 봄의 벚꽃을 시작으로 겨울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철새까지 경남의 사람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이야기로 가득한 사계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경남의 아름다운 문화와 풍경, 그 속에 녹아있는 삶을 담았습니다.
경상남도의 남동쪽, 인구 18만의 작은 군항도시 진해. 진해는 4월이 되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벚꽃의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여좌천을 따라 길게 벚꽃 터널이 만들어지고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좌천 하면 로망스 다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드라마 로망스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사람도 많고 물이랑 벚꽃이 같이 있어서 가지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The atmosphere is really nice. There's lots of people and the cherry blossoms are really lovely. 또 다른 벚꽃 명소, 경화역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연분홍으로 물든 벚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그 아래에서 추억을 만드는 사람들. 경화역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명소 5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경화역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작은 간이역으로 철길을 따라 오래된 벚나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군항제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전 문제로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차와 어우러진 벚꽃은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진해 군항제는 매년 벚꽃이 가장 예쁘게 피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진해 군항제의 시작에는 나라를 사랑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숭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북원 로터리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에 제단이 세워지고 추모대제가 거행됩니다. 왜군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에 놓였던 조선을 지켜낸 이순신 장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냈던 추모제가 진해 군항제의 시초가 됐습니다. 내년 봄 벚꽃이 개화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추모제를 지내오다 1963년도에 우리 민간에서 뜻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제를 모셔다가 제1회 군항제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항제는 예쁜 벚꽃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역사까지 담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탁 트인 남해바다와 논을 품고 있는 어촌마을 사이로 빽빽한 숲이 길게 펼쳐집니다. 쪽빛바다와 초록의 숲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은 원래 모습 그대로인 듯한 자연미와 잘 정돈된 인공미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둥그렇게 파고든 해안을 따라 울창하게 이어진 나무숲. 남해 물건리 방조 어부림입니다. 남해 물건 방조 어부림은 말 그대로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그 다음에 해일을 막아주는 방조림, 그리고 숲이 우거지면서 물고기를 불러들인다 해서 어부림. 이 숲을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는 옛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움이 있었고, 물건리 방조 어부림은 숲 전체 길이 1,500m, 너비 30m, 면적이 23,000제곱미터에 이르는 해안숲으로 천연기념물 15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숲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 몽돌 해변이 펼쳐져 있고 육지 안쪽으로는 300가구가 살고 있는 물건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조 어부림에는 한눈에 봐도 수령이 오래된 고목이 많습니다. 여기 물건 마을에 그 방조 어부림에는 약 만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요. 상층부 위층에 보시면 약 10m에서 15m 정도 되는 나무가 약 그 200여 종, 그리고 하층부에는 이제 푸조나무부터 시작해서 정미래나무, 그다음에 넝쿨송이까지 해서 만여 그루가 있다고 해요. 하늘을 가릴 만큼 높이 솟아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숲 사이로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쉼터로, 관광객들에게는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숲으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근처에 아는 지인이 어부림에 들려보면 되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여기가 3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좋고요. 뭐 피톤치드 그걸 뭐 많이 먹고 싶으면 여기를 와봐라.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왔는데 길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너무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물건리 방조어부림은 370여 년 전 물건마을 사람들이 직접 나무를 하나씩 심어 조성했다고 전해집니다. 1640년경에 이 마을에 전주이 씨 집안이 오셔서 이 마을에 이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로 여기 바다를 감싸서 이 마을 안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방풍림을 조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여 년 전 주민들이 이 숲의 일부를 벌채했다가 그해 폭풍우가 덮쳐 마을에 큰 피해를 입은 뒤 이 숲을 해치면 마을이 망한다는 말이 전해지며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숲을 보호해오고 있습니다. 방조 어부림에는 숲을 이용해 어획량을 늘린 조상의 지혜 또한 담겨 있습니다. 어부림이란 물고기 떼를 끌어들이기 위해 바다나 강가에 나무를 심어 가꾼 숲을 뜻합니다. 그늘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숲그늘로 몰려드는 습성을 이용한 겁니다. 마을 노인들에게도 어릴 적 이곳에서 고기를 잡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이 일로 왔지요. 그때는 어릴 때는 요 막 고기도 엄청나 났어요. 저 멸치 같은 거는 말이죠. 요런데 가위 온데 말이지. 철이 되면 막 올라요 지들로 막. 막 가가 막 죽고 막 그랬는데. 자연을 슬기롭게 이용하며 자연과 공존해왔던 조상들의 소중한 유산 방조 어부림.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방조 어부림은 물건마을 사람들에게는 보배와 같은 존재로 이곳에는 조상들의 숨결이 서려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로 주렁주렁 매달린 감이 발갛게 익어가는 계절. 소박하면서도 듬직하게 서 있는 황토빛 담장은 가을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자연과 사람, 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정감 있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 700년 역사 속에 선비의 절개를 간직한 전통 한옥마을. 산청 남사 예담촌입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모여있는 전통 한옥이 푸근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전해줍니다. 남사 예담촌에는 원형이 잘 보존된 40여 채의 기와집이 흙담길을 따라 다소 곳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아름다운 옛날 집도 하고 이런 돌담길 있는 게 굉장히 새롭고 또 이래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마을의 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3.2km의 옛담장은 국가 등록문화재 281호로 지정된 남사예담촌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고려 말 시작된 남사예담촌은 조선시대 많은 성씨가 모여 살아온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먼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이씨고가로 향했습니다. 나지막한 돌담 끝에 있는 대문을 지나면 사랑채가 나오고 안으로 더 들어가면 30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 잘 보존된 안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채를 중심으로 사랑채, 익랑채, 복간채가 미음자형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이씨고가는 성주 이씨 집안으로서 태조 이성계의 세 번째 딸 경순 공주의 남편 되는 이제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한옥은 310년 된 한옥으로서 사대부의 남쪽 지방 사대부의 한옥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리고 보존도 아주 잘 되어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남사 예담촌에는 유난히 감나무가 많습니다. 사양정사 맞은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 600년이 넘은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산청 곶감의 원종으로 지금도 감이 열립니다.
요 담 너머에는 진양하씨 집안이고요. 진양하씨 집안에는 세종때 영의정 하연을 배출합니다. 문효공 하연은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세종때 영의정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어릴 때 요 감나무를 심었다 전해지고, 마을을 굽어 흐르는 사수의 북쪽에는 이사제가 있습니다. 이사제는 이구산의 이와 사수의 사자가 붙어 지어진 이름으로 조선 전기 호조판서를 지낸 송월당 박호원의 제실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이종군 하던 길에 하룻밤 묵었다는 곳으로 난중일기에 그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고택과 고목, 그리고 담장.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7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남사예담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된 남사예담촌에는 향촌의 정겨운 마을 풍경과 함께 여러 역사 문화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고요한 풍경 속에 새소리가 잔잔히 울리는 평화로운 공간. 하늘 위로 기러기 등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다니고, 물 위로는 순백색의 큰 고니와 여러 종류의 오리들이 유유히 물살을 가르며 휴식을 취합니다. 한반도 남단 겨울 철새들의 주요 월동지로 자연의 소중함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의 보고, 주남저수지입니다. 경남 중부 내륙의 창원시 동읍과 대산면 일대에 있는 천혜의 철새 도래지. 주남저수지는 산남, 주남, 동판, 3개의 저수지로 이루어져 있는 배후습지형 호수입니다. 오래전부터 창원시 동읍과 대산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던 자연늪으로 주남저수지는 홍수 조절 등 중요한 기능을 해왔습니다. 주남저수지는 1980년대 가창오리 10만여 마리가 관찰되면서 철새 서식지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국제습지보호협약인 람사르 습지의 기준을 웃도는 철새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는 동남 내륙 지역에 위치한 최대 규모를 가진 철새 도래지입니다. 해마다 10월달 되면 30여 종이 넘는 다양한 겨울 철새들이 이곳을 찾아와 다음해 이듬해 3월까지 이곳에서 모릅니다. 관찰되는 겨울 철새의 개체수는 마리수는 약 월 평균 10,000마리 이상 되는 아주 많은 겨울 철새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그런 곳이죠. 주남저수지를 찾아오는 겨울 철새인 제두루미는 몸 전체가 우아한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눈 주위가 붉은 것이 특징으로 겨울철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제두루미는 세계적으로 5,000마리 정도 남아있는 희귀새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20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다양한 겨울 철새가 매년 주남저수지로 날아들면서 겨울이 되면 많은 탐조객이 주남저수지를 찾습니다. 한 해 평균 3만 명이 넘는 탐조객이 몰려 주남저수지는 생태문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는 사진 작가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명소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희귀조류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사진 작가들이 주남저수지로 모여듭니다. 새는 해마다 다르잖아요. 새들은 모습이 다르니까 여기 보면 가끔 보면 희귀조들이 날라오거든요. 캐나다 두루미도 며칠 전에 한번 봤는데 그런 희귀조 같은 거 찍으러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게 텃새화된 새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새들 겨울에만 보이는 새들 찍기 위해서 많이 나와요. 주남저수지는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넓게 펼쳐진 농경지는 철새의 월동 장소이자 먹이 활동의 터전이지만 공장과 주택이 들어서며 철새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남저수지 인근에는 철새 먹이주기 등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확이 끝난 논에는 겨울에도 물이 고여 있도록 문온을 만들어 겨울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조성해온 문온은 철새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제공하며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색다른 운치와 멋으로 가득한 경남의 사계. 오랜 세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저마다 다른 개성과 매력을 선사합니다. 그 속에 담긴 수천 년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이 속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은 경남 문화의 중심을 이루며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